양주시 옥정동에 사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구리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하는 농가에 돼지 한 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의 2년분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 옥정동에 사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A씨는 구리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과 접촉해 지난 27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최종 확진됐는데요. A씨는 구급차를 통해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가족 1명으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7,7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211억 원, 유치원 긴급 돌봄 지원 30억 원, 초중고 원격 수업 지원 59억 원 등입니다. 또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 증개축 3천억 원, 급식 기구, 시설 확충에 218억 원, 환경 개선을 위해 62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부천 물류센터의 확진자 증가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과 식당 등 공용 공간의 방역 부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 여부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여행객들의 숙박 선호도가 펜션에서 호텔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숙박시설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호텔이 35.7%로 1위를 기록했으며 16.5%를 차지한 펜션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펜션이 33.7%로 1위를 차지했고 호텔은 10.7%에 그쳤는데요.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1위로 꼽으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 선호도가 바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은 민식이법 이후 달라진 통학로를 걷게 됐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만 놓고 보면 법 제정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속 30km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얼마나 잘 지킬까? 기자가 약 20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어 운전자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가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천천히 가죠. 근데 반대쪽도 오는 거는 엄청 빨리 오는 거야, 속도가. 실제로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기는 차량이 부지기수, 60km 가까이 밟는 차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한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2달이 넘었지만 과속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차가 빨리 지나가. 스쿨존이거든.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3,800여 곳. 이 중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인 곳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각 지방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로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민식이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설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는 단 3곳. 이곳에서 연간 1000여 대가 생산되는데 경기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 계획이 아닌 그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입을 한 거고, 그래서 3개년 동안 올해 그 설치 물량을 뺀 나머지 563개 대에서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설치 예산 마련도 숙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평균 1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도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현황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좀처럼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상당한데요. 예,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안전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명 내외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 수도 2013년 3,200여 명에서 2017년 3,600여 명으로 5년간 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96%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는 10건 중 8건이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상당히 위중해 보이는데요.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어떤 환경들에 좀 주목을 하셨고 그에 맞춰서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요? 예, 우선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를 새로 설치하고 보호구역 시설 개선 171개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적인 만큼 도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 표시,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경기도에서는 운전자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란 신호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 연속형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통학로 조성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계획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최근에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사고가 안 날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번에 경기도의 대책, 이 지사의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두 번째 교통안전 의식 개선, 세 번째 학교 주변 유해 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로 추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상당하죠. 과잉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정책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인프라 확충에서 의식 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모여 만든 안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터 연대 활동과 권력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는데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알려내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주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안산시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복지와 사회서비스,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2천여 곳. 재정적인 압박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인 도민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홍보 채널 활성화와 민관 합동 정책 토론장 운영, 지역 순회 간담회 등 7개 사업을 운영합니다. 첫 지원 사업으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도정에 즉각 반영되는 도민 주도의 행정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도 커다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 공익지원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강화되면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펼치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돼지 한 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의 2년분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희망 농가는 중점 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천 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12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포천시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발전소 가동은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지난해 4월 시설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포천시가 사용 승인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